두 번째 단어는 급수란 단어네요. 급수. 급수가 뭐냐 설명합시다. 일단 용어 정리부터 일단 할게요. 선생님 혹시라도 이런 단어를 쓰면 무한급수란 말을 쓰면 무한급수란 말을 쓰면 급수란 단어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책이랑 몇 년 전에는 무한급수라고 했는데 그 단어가 이제 급수로 통일이 됐어요. 무한급수. 용어상은 무한급수가 용어가 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급수란 단어를 통일시켰어요. 급수 안에가 무한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다 이거야 이제. 선생님이 무한급수 끝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한급수가 나오면 그냥 급수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용어는. 알았어요? 그래서 급수가 무슨 뜻이냐부터 설명을 하면 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수열에서 A1부터 이렇게 AN까지 더한 것을 SN이라고 우리가 썼었죠. SN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AN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더했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급수가 되는데 얘에 대한 표현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얘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로 학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학습합니다.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 시그마를 원래 시그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는 SN을 얘를 K가 1부터 N까지 표현했던 것을 이제는 그냥 K 대신에 그냥 N을 그냥 쓴 거야. N을 쓰지 않을 거니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다 이거야. 그래서 이 표현이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다. 시그마 AN 무한. 알겠어요? 읽을 때 무한합 이렇게 읽으면 편합니다. 근데 무한합이 급수다 이런 말이야. 급수. 영어를 계속 급수란 단어 쓰면 좋지만 급수란 단어가 약간 생소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시그마 합 여기 무한대까지 그래서 무한합 선생님이 이렇게 읽습니다. 무한합 급수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얘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건데 자 얘를 선생님은 뭐라고 읽는다고? 무한합으로 읽는데 책에서는 얘를 뭐라 가장 간단하게 합으로 읽어버립니다. 합. 알겠습니까? 됐어요? 합으로 읽다 보니까 아니 저번에 우리는 SN을 합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SN에 따른 다른 이름을 줬는데 그 SN의 다른 이름이 이제는 이 전체를 합이라고 보니까 부분합이라는 단어를 줬어요. 이제는 급수에서는 SN을 뭐라고 붙였다고? 부분합이라고. 말 그대로 합의 일부분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됐죠? 그러면 얘를 이 표현을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가 1부터 n까지 a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k가 an이 아니라 ak가 되겠죠. k가 1부터 n까지를 더할 건데 n을 계속 키웠다 이런 말이겠죠. 무한대까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도 있는데 이 지금 쓴 표현들은 다 나옵니다. 알겠어요? 얘를 우리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얘 자체를 우리는 뭐라 놨어요? SN이라 놨죠. 부분합이라 했죠.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됐어요? 그래서 얘 전체를 얘가 뭐 할 때? 수렴을 할 때 얘를 S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이 다 나오는데 이 표현이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제일 많이 나온 표현은 이 표현이 되겠어요. 이건 표현 그러면 얘를 극한값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 우리는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계산은 얘를 극한값을 통해서 계산합니다. 리미트 SN. 계산은 리미트 SN을 계산한다. 다시 말해서 SN을 구한 후에
리미트를 붙이면 우리가 급수에 대한 계산 방법이 되겠다. 이해되죠? 자, 이 S라고 쓴 것은 수렴을 할 때만 쓰는 건데 보통 얘가 제일 편한 약식 표현이 된다. 얘가 약식 표현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약식으로는 S라 표현하고 됐어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조직 문제는 대부분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계산을 어떻게 하고 리미트 SN으로 계산하고. 그러면 첫 번째 단원과 두 번째 단원을 크게 나누면 수열에서 일반항이 있고 합이 있었잖아. 수열에서 AN이 있었고 SN이 있었단 말이지. 첫 번째 단원은 리미트 AN이고 두 번째 단원은 리미트 SN이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하지만 리미트 SN은 계산용이고 실제 표현은 이렇게 다 표현이 됐어. 책에서는.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일부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뒤에 활용 쪽에서는 이런 표현을 주는데 다 이렇게 표현됐다. 알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 가장 간단하게는 앞에 제목 붙일 때는 S로 붙여놓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 단원의 목적은 뭐겠어? SN만 똑바로 구할 줄 알면 우리는 극한을 배웠으니까 급수를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 내용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급수의 뜻 설명됐고요. 부분합은 SN을 부분합이라고 했어요. SN을 급수의 수렴은 말 그대로 이러한 극한값이 우리가 리미트 SN 계산해서 일정 값이 되면 얘를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표현은 아니니까. 자, 이런 말이 이렇게 좀 전에 설명했던 식입니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급수의 합을 나타납니다. 했죠? 세 가지 표현이 다 나오는데 실제 공식적으로는 얘를 제일 많이 쓸 거고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계산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급수의 발산은 뭔 말인가 이렇게 뭐 발산한다 이거죠? 급수가 일정값이 되지 않는데 발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중요한 내용은 다 있고 나머지 계산만 하면 되겠다. 자, 연습. 자, 이걸로 연습을 할게요. 우리는 시그마 무한대, 무한합, 급수, 맞죠? 그래서 일반항이 나왔습니다. 얘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n으로 계산할 거다. 했더니 리미트 sn을 구했더니 이 정도 우리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나옵니까?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네. sn 계산하니까 거기다 리미트를 붙였더니 얘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수렴하겠다 이런 말이죠. 얘는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SN 계산하니까 뭐 됩니까? SN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돼요. 실제 계산은 너희들이 한번 보면서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넣었더니 n이 어떻게 간다? 무한 들어가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1 얘는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돼서 얘는 발산이 되겠다.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급수를 계산하는 방법 부분합을 구합니다. 리미트 SN 하기 위해서 부분합을 구하고 수열 SN이 수렴 발산을 조사해서 나오면 수렴 아니면 발산 있어요? 수열의 급수와 수렴 발산 조사 비교는 수열과 급수의 수렴과 발산 조사 비교 수열 AN의 수렴과 발산 리미트 AN 값을 조사한다. 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SN에 대해서 조사한다. 중요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됐어요?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급수 계산하는 것은 SN 거에서 리미트 SN 한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급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SN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20. SN이 뭐가 된가요? 이렇게 나왔는데 SN이 이렇게 된가요? 여기서 SN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바로 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수열에서는 얘를 보여주는 이 과정이 참 중요한데, 급수에서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 이렇게 되면 됩니까? 이거 잘 나오는데 너희들이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연산 때문에 많이 틀려요. 얘는 어떻게 된가요? SN 계산하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급수 계산하면 얘는 0이 되겠고 0이 돼서 얼마가 됩니까?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거의 두 개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거의 공식을 외워두다 쉽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급수까지 계산하면 1, 얘가 4분의 3. 아시겠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거의 외워두십시오.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얘는 뭐 할 필요 없고요. 뭐가 달라져? 초항만 달라지겠죠? 초항 마랑이 달라지겠죠? 초항은 1 넣으면 얼마야? 2분의 1이고요. 마랑은 n 집어넣으면 n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SN이 뭐가 된다고요?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 정도는 뭐 많이 했으니까 수요에서 급수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뭐 이런 내용들. 분수가 이렇게 곱하기 형태가 되는 문제는 구분분수의 문제다. 아시겠죠? 연산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연산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다음. 세기짜리. 수요에서 세기짜리가 나온 책도 있고 안 나온 책도 있어요. 세기짜리는 어떻게 한다고? 세기짜리는 얘를, 요게 중요한 내용이죠. 얘를 어떻게 바꾼다? 요렇게 바꾼다. 두 개를. 두 개. 요놈이 이렇게 되는 연습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하세요. 세기짜리 k 플러스 k 플러스 2는 2분의 1에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이 되더라 이거야. 알겠어요? 뭐 풀어가는 과정은 뭐 거의 고일 수준이니까 이렇게 되더라 바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 극한의 수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SN이. 그래서 n이 뭐가 들어가면 얘가 0이 돼서 극한값은 4분의 1이 되더라 이거야. 이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건강히 한 번씩 나오니까 기억을 하십시오. 됐어요? 6번 이 형태는 사실은 조금 많이 나온 형태 아닙니다. 알겠어요? 1 플러스 2의 제곱 3의 제곱분의 n제곱분의 1 플러스 개수 더하라 이런 말인데 실제 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계산할 수 없어요. 단 뭐만 한다? 얘가 수렴을 하더라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일반 책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론 없고 만약 이게 방법이 나오려면 빈칸 넣기로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뭐만 기억하자? 수렴하다.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도 안 나왔고 수렴한다면 나오죠. 요것만 기억해. 다른 건 없어요. 자, 뭐 발산하는 곱수는 계산해서 하면 되고 이런 것은 뭐야? 유리화해서 하면 되겠죠? 네. 유리화해서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어요. 이런 내용 아니고. 자, 여기 하나 또 나왔네요. 뒤에 아마 나왔을 거니까 이 3번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하나 있네요.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잖아. 시그마 n제곱분의 1. 오일이랑 대단한 사람이 이 힘을 알아내대요. 알아낸 거야. 만약 이 문제가 등장을 하려면 뭐 어떤가? 어쩐다고? 빈칸 넣기로밖에 안 나온다. 알겠죠? 빈칸 넣기 방법이 나오니까 그 방법은 T 하나, 이 풀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있나요? 없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잠깐 설명했어요. 한 번만 읽어보세요. 지금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약간 더 길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한번 읽어보기만 하라 이거야. 그래서 나오더라도 빈칸 넣기로밖에 안 나온다 했습니다. 다음 n분의 1은 뒤에 나오니까 비교 대상이 뒤에 나오니까 요거는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걸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나오니 너무 많이 나오니 여기 두 개 나왔네요. 이 페이지 이 부분입니다. 이쪽 내용 말고 이 내용 페이지 64쪽에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 페이지로 하세요.
그 앞에도 있는데 시그마 n분의 1하고 시그마 n제곱분의 1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n분의 1은 꽤 중요한 내용이에요. 얘는 뭐 소수령도 많이 나오고 빈칸 넓이도 많이 나오고 알겠어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내가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내가 풀 수 있어야 되고 n제곱분의 1은 내가 풀 수 없으니까 빈칸 넓이가 나올 거니까 얘는 한 번만 읽어본다. 한번 읽어보세요. 단지 수렴한다 이 정도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 아래 내용보다는 위의 내용은 꽤 많이 나오니까 방법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실제로 얘 계산을 못합니다. 계산을 못해. 해경하에 싸다고 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3분의 1, 2분의 1 그냥 놔두고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해경이가 얼마냐 보면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계산을 보면 하다 보니까 태경이가 죽었지. 왜? 싸다고 많이 맞아 죽었죠. 그래서 이 직접 계산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얘 대신에 뭘 썼냐면 3분의 1보다 4분의 1이 더 작죠. 맞나요? 그럼 얘가 더 크다 이거야. 크다. 누구보다 크다?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로 쓰겠습니다. 맞죠? 5분의 1보다 8분의 1이 더 작죠? 이게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을 다 8분의 1이 넘어요. 얘가 8분의 1이 몇 개? 4개. 얘가 9분의 1, 쭉쭉쭉 16분의 1까지를 다 16분에서 16분의 1이 8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2분의 1이 계속 나오더라 이거죠. 2분의 1이 무한대까지 나오니까 이 값이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되는데 무한대보다 더 얘는 더 크죠? 알았어요? 어떤 방법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한대다. 그래서 발산한다고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걸 요 표현은 중간에 내용이고 바꿔지는 과정이고 이 표현을 쓴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서 우변이 발산하니까 좌변도 발산한다 이렇게 마무리 지은 겁니다. 아시겠죠? 요 방법은 중요합니다. 대신 해경을 죽고 싶다고 싸다고 맞아서 못 들어봤지. 싸다고 맞아 죽었다는 거. 지금 지워버렸는데 자, 이 말이 읽어보기는 할 건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생각 자체가 어려워요. S의 수렴 발산을 판단해야 하는데 S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새로운 애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새로운 애를 만들어낸다. 어떤 애를 만들어내냐면 S보다 S-가 S-를 만들어가지고 리미트 Sn-가 발산하면 Sn은 발산한다. 살려볼게요. 요것만 우리가 쓰는 겁니다. 1번만 씁니다. 그 1번의 예시가 얘가 1번이다. 됐어요? 이건 말이 맞겠지. SN이 무한대가 되면 S도 무한대가 된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알겠어요? 두 번씩은 S-가 일정하면 S는 수렴한다.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얘는 아닙니다. 일단 아니에요. 알겠어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어요? 얘가 말이 되려면 조건이 더 붙어야 돼. 조건이 더 붙어야 돼. 얘는 일단 우리한테는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일단 무시. 혹시나 너희들 문제 풀다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배우십시오. 알았어요? 요것만 쓰세요. 요것만. S-보다 작다고 해서 우리는 수렴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 요거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 일단. 이게 무한대보다 더 크니까 무한대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죠. S-도 마찬가지로 발산도 진동 발산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 발산만 돼. 무한대가 되면 얘가 더 크다는 거 되겠죠. 니은이 된다는 니은은 수렴이니까 안 되는 거고. 알았어요? 니은이 만약 S-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것은 말이 되겠죠. 발산. 이제 그 위쪽 내용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고. 예? 알겠어요? S-가 수렴한다고 해서 S를 수렴한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조건이 더 따라줘야 된다. 알겠죠? 네, S가 진동할 수가 있잖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조건이 더 붙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1번만 기억을 하자. 이거야.
그래서 그 1번 예시는 많이 나온 예시니까 중요하고 2번 예시는 한 번만 읽어보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어가면 실제 계산은 이제 다 나왔습니다. 뭐 하자? 급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자? SN을 구한 후에 급수를 붙이자. 방법론입니다. SN을 구해서 리미트를 붙이자. 그럼 다시 말해서 수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수열 SN 구하는 건 연습이 쭉 나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너희들이 문제 풀면서 질문으로 대치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을. 하나 물어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전 내용은 지금 급수의 계산 방법을 배운 거지. 알겠습니까? 이제는 급수에 대한 이론을 좀 배웁니다. 보세요. 1번.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 자,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 된다.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 된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수를 계속 더할 거잖아. 수열을 계속 더하는데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어느 선에서 마무리가 돼야지.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러지? 더한 값이 없어야지 더 이상 계산 않고 어떤 값이 수렴할 수 있겠다.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지? 이랬니? 형준이가 매일 10원씩 주었어. 매일 10원씩 주었어. 매일 10원씩 줍다 보면 부자가 돼 있겠지. 계속 죽을 거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못 주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재산이 변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겠지. 이해됩니까? 그에 대한 증명 과정이 있습니다. 이 증명이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이게 학교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앞에서 얘기하진 않은 선생님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서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을 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 관계없습니다. 얘는 어쩐다? 수렴을 한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 얘는 참입니다. 역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 참. 거짓. 하나 더 적어놓을게요. 똑같습니까? 똑같은가요? 똑같은 말이지? 이렇게 가는 건 뭐라고요? 참인가요? 이렇게 간 것은? 참. 요가 n이고 요가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한 칸 줄어들고 커졌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가는 것은 뭔 말이야? 똑같이 되겠지? 여기도 한 칸 커졌고 얘는 한 칸 줄어들었잖아. 똑같은 말이지? 얘 둘은 참입니다. 이렇게 되면 참이야. 바로 여기서 사용될 건 아니지만 요걸 한번 해요. 요건 어떻게 됩니까? 지호야, 이거 중요하다. A, E에는 참. 얘는 참입니다. 얘는 참이야. 됐어요? 그러겠지. n이 n번째 무한대번째잖아. 무한대번째가 수렴한다면은 위엔도 무한대번째 아니니? 알겠습니까? 여기서 많이 나오는 명제가 이제 이게 0명제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 en이 수렴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수렴을 한다. 이 명제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 기준이 n번째나 이거지. n번째 수렴하면 다 수렴할 수가 있는 거고, 이 n번째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학습번째 얘기한 거야.
짝수 번째만 얘기한 거잖아요. 얘는 짝수를 다 얘기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짝수 번째는 수렴할 수 있어. 1, 1, 1, 1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홀수 번째는 0, 0, 0, 0. 그럼 0, 1, 0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짝수, 홀수 번갈아 가는 거잖아. 혼자 왔다 갔다 진동 같은 느낌이 줄 때는 뭘 생각한다? 리미트.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번갈아 갈 때는 n이 무한 들어갈 때 a, en 하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 en-1 플러스 1 관계없습니다. 얘 둘을 어쨌든 비교를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식 자체가 짝수, 홀수가 다른 느낌으로 왔다 이거지. 진동 같은 느낌을 줄 때는 둘 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랬을 때 1호는 이 둘이 어쨌을 때 같았을 때 그리고 같으면서 뭐야? 어떤 값에 수렴을 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이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얘는 가정별로 이제 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an이 우선이니까 an으로 들어오는 게 기본이잖아요. an으로 들어오면 나머지는 다 파생할 수가 있는 거고 an을 들어오는 방법론이 짝수 번째와 홀수 번이 같으면서 수렴한다 했을 때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알겠죠?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같다가 아니라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같을 수는 있잖아. 그러지? 뭐야? 1, 1, 2, 3, 3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지? 그래서 현재 이 문제에서는 이 내용을 사용할 거야.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an이 수렴을 하면 리미트 n-1도 수렴한다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급수가 수렴하면 an은 0이 된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죠.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s가 수렴한다는 말이고 리미트 sn이 수렴한다는 말이죠. 맞죠? 리미트 sn이 여기서 s로 썼어요.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리미트 n-1도 s로 수렴을 하겠죠. 맞습니까? 얘가 수렴한다 했으니까 네. 그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n도 하나의 수열이니까 수렴하니까 n-1로 갈 때 수렴한다. 그 다음 식이 우리가 an 식이 있었죠? 이 식입니다. 이 식. 여기가 하는 식이죠? 이 말이죠? 맞습니까? 이 식이 있었잖아요? 그럼 양쪽에 뭘 붙일 수 있어? 극한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지? 얘가 각각 수렴하니까 이 식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20을 이렇게 넘길 수 있잖아. 그래서 뭐가 됐다? 0이 됐다고 우리는 증명해요. 이거 증명과정 시험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또 기출문제. 이해되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하면 리미트 an이 0이다 이거야. 자, 여기에서 뭐 뒤에 나올 건데 이렇게 됩니다. 인식만 들어볼게요. 이따 적어볼게요. 자, 보세요. 위에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급수죠. 얘가 수렴하면 결론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0이 된다 이 말이죠. 됐어요?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이걸 좀 헷갈립니다. 시그마 무한대 무한합이 3이면 리미트 an은 뭡니까? 하면 그래. 아니야. 여기서 3을 신경 쓰면 안 돼, 우선적으로. 급수는 3이 우선이 아니야. 급수는 3이 먼저가 아니라 수렴한다. 3을 보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첫 번째 생각은 얘가 0이야. 이게 첫 번째 생각이야.
우선적으로 첫 번째 나오면 이 3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리미트 a는 0을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이야. 두 번째 이 3을 의식을 해요. 알았어요? 됐어요? 이 리미트 an이 3이란 말은 급수가 수렴한다가 먼저야. 그래서 리미트 an이 0이다가 먼저입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문제에 따라서는 이 3을 필요로 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그게 아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사항을 공부를 했습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는 0이다. 급수가 어떤 값을 가지면 a는 0이다. 예시 뭐 간단한 예시입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a의 마이너스 1이 얼마다? 0이다 이 말이죠. a는 얼마다 보면 1이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의 대우 명제는 참이 되겠네요. 얘의 대우 명제는 참이 되겠죠. 대우를 한번 생각해보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여기 있습니다.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두 개 명제는 같은 명제니까 참이 되겠습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는 0이고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급수를 계산하는 방법론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이 생겼지. 첫 번째는 우리가 뭐 했습니까? 리미트 sn을 구해가지고 계산한다 이런 말이겠죠. 알았어요? 이제 급수는 어떤 순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리미트 an이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이제 급수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처음에 급수 구하는 게 sn을 구한다 했죠. 물론 sn을 구할 수 있으면 마무리가 다 돼요. 근데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급수 구하기. 첫 번째가 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an을 구해본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됐어요? 얘를 구했을 때 이 값이 0이 되지 않으면 끝! 발산하고 끝! 각각 존재하지 않는다. 끝! 알겠죠? 리미트 n이 0이면 리미트 an이 0이면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진행. 두 번째로 넘어간다. 두 번째 뭡니까? 이제 sn을 구한다. 이거죠. 얘를 구하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하기가 두 번째. 구해서 세 번째로 마무리 작업하는 거죠. 세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만 나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만 세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n을 구한다. 이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우리의 명제는 절대 역은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랬어요? 역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미트 an을 구하는데 an이 0이 아니면 발산 끝. 0이면 그 애가 수렴한다 발산한다 말하면 안 되겠어요. sn을 실제 구해가지고 리미트 sn을 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또 나오겠죠. 뭐 0이 돼가지고 sn이 수렴하는 것도 있고 발산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조금 전에 하나 예시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시그마 n분의 1이 있었죠. 시그마 n분의 1 an을 구해봤더니 0이 되더라 이거지. 그렇지? sn을 구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 못 구했네. 그렇지? 방법이 힘들었지? 알았어요? 그래서 방법론을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실제 모든 문제 순서가 이제 수고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겠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시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n분의 1이 대표적인 예시야. 0이 되지만 급수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 이 명제에서 나오겠죠. 그 밑에 an이 0이면 수렴한다, 발산한다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얘기를 하면 무조건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구분하기 극한을 구하지 않고 급수가 수렴한지 발산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정확하지는 알 수 있다는 아닙니다. 네? 리미트 an이 0이면 0이 아니면 발산한다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죠? 좀 선생님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없네요. 발산한다는 내용은 아마 뒤쪽에 있을 것 같아요. 자, 급수의 성질입니다. 급수의 성질. 기본 성질 급수에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하는데 우리가 극한에도 있었죠? 두 개를 뭐 하고 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사라졌네. 상수 있었고 극한에서 더하기 빼기 있었고 얘는 상수를 곱하고 더하기 빼기 하니까 똑같은 말이고 또 곱하기 나누기가 사라졌네. 그죠? 사라진 것이 아래쪽에 있죠. 자, 곱의 성질, 목의 성질은 성립하지 않는다. 극한에서 시그마 AN, BN이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 나누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됐어요? 네. 이걸 이용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간히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대부분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얘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가 맞고요. 됐어요? 어떤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 질문이 나오면 이거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해서 조건 다시 읽어봐야 돼요. 특수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뒤에 이제 등비수열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이런 내용들은 뭐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바로바로 가볼게요. 나왔죠? 2020을 보면 안 돼. 일단 수렴한다가 먼저야. 얘가 얼마다? 0이 된다. 얘는 얼마다? 3이 된다. 이거죠. 얘가 2가 된다겠죠. 급수가 수렴한다가 첫 번째. 얘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오른쪽 얼마가 됩니까? 어떤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A는 얼마다? 3분의 1이죠. 3분의 1 넣어서 좀 계산해달라 이거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의 부호가 교대로 되는 급수입니다. 교대. 왔다 아까쯤에 짝수 번째, 홀수 번째 달라겠죠? 네. 얘는 방법이 단순합니다. 얘를 계산할 때 뭘 구하는 거야? 일단은 얘는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실은 이 문제를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할 필요가 없는 게 뭐야? 일반항은 무한대 극한값을 구해본다 했잖아. 얘 여기 되지 않잖아. 그렇지?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얘는 할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주의사항은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뭐 기본 문제 센에서 나오는 건데, 책에서,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가 나오냐면, 얘가 지금 더하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럼 항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끊어질 거야. 그렇지? 여기에 가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달라. 이렇게 가로가 있어버리면, 이거 가로가 하나씩이야. 그렇지? 이건 다른 말이야. 이거 빼고, 됐어요? 이게 가로가 있으면 그거 하나가 항이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할 필요도 없지만 여기서는 뭐 이론 문제니까 이런 거죠. 첫 번째는 AN 조사하는 거, 두 번째는 뭘 조사하면 SEN하고 SEN-2를 조사한다 이거죠. SEN 구해가지고 뭐 한다? 요놈의 극한값 구해보고 SEN-1 구해서 이놈의 극한값 구해봐서 얘가 같아가지고 수렴을 하면 우리는 리미트 SN, S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N은 알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 문제는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실은. 그래서 노타가 하나 나왔습니다. 노타 여기가 빼기가 아니라 둥어입니다. 둥어. 이건 둥어에서 빼게 됐어. 둥어. 좀 틀렸겠구나. 한참 생각했어. 뭔 말이지 했어. 문제 잘못 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게 위에가 SEN-라고 SN이 같으면서 알파로 수렴을 하면 우리는 리미트 S가 SA 알파로 수렴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같지 않으면 발산한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자는 내용이. 지금 T 가면 또 이론이 좀 더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급수의 이 내용은 아마도 이제 중간에 있는 등비수열을 좀 공부하고 얘기를 하자고 뒤쪽에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배운 것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급수가 수렴하면 얘는 발산한다. 3인가요? 거짓이에요? 수렴하면 발산한다. 뭐만 하는 거야? 얘가 수렴한다 했으니까 우리는 뭐만 믿어? 지금 나온 이론이 딱 하나밖에 없어 지금. 뭐야? 수렴하면 리미트 A는 0이다. 그렇죠? 그렇지. 리미트 A는 0이 아니면 발산한다. 요 내용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내용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급수가 수렴한다 나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다. 이것만 믿어. 그 오른쪽에서는 an분의 1은 뭐가 되겠니? 0은 안 되겠지. 리미트 an이 0이 되는데 an분의 1은 0이 안 되겠죠. 맞나요? 리미트 an이 0이 됐는데 리미트 an분의 1은 0이 안 되겠지. 그러지? 그래서 발산한다. 그래서 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똑같은 거예요. an분의 1이 수렴하면 an분의 1이 수렴한다는 뭔 말이야? 리미트 an분의 1이 0이 됐단 말이지. 맞나요? 그럼 리미트 an은 0이 안 되겠지. 0이 되는 경우 있나요? 리미트 an분의 1이 0이 됐는데 부모 an이 있으니까 일단 0은 안 들어갈 거고 an분의 1이 0이 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an이. 여튼간에 리미트 an은 뭐야? 0이 되지 않으니까 발산한다. 자, 리미트 a이 조심할 건 리미트 a 수렴하면 a는 0이다. 그거 했던 말이고. 자, an이 bn보다 큽니다. 이건 조심하세요. 크게 되고 얘가 수렴하고 수렴하죠. 수렴하고 수렴하죠. 그러면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겠다. 물음표가 하나가 있네. 물음표가 하나가 있지. 뭡니까? 갔다가 왜 안 들어갔냐 이거죠. 그래서 체크를 해놓고 나올 때마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됐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됐어요? 일단 뭐 상식적으로는 AN이 BN이 크면 A1보다 B1이 크고 A2보다 B2가 더 크고 이렇게 하다 보면 AN이 BN보다 더 크겠죠. 이걸 다 더하면 당연히 이쪽이 더 크겠지. 맞습니까? 계속 가더라도 계속 크겠지. 됐어요? 조심할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심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출발이 AN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냐면 SN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SN에서. 이런 거죠. 얘랑 비교를 하려면 이런 거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랑 이쪽이 크면 이게 먼저 여기서 출발한다고. 얘가 이고 뭐가 있어야 돼?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야겠죠. 얘가 AK가 무한대 시그마 BK가 무한대 얘가 알파 얘가 베타이면 알파가 베타보다 어쩐다? 반대가 되네. 얘가 더 크다. 이 말은 뭐 당연한 말이 될 것 같고 얘가 등호가 이때는 붙는다 이거야. 맞습니까?
얘를 하나로 수열을 보는 거지. SN, 얘를 그냥 TN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지? 이 식은 무슨 뜻이야? 리미트 SN이고 얘는 리미트 SN이지. 리미트 TN이지. 됐습니까? 이 합이 이쪽이 더 크면 극한을 바로 그냥 극한만 붙였잖아. 이 차이점을 조금 판단하셔야 돼요. 뒤에 가면 또 문제가 나올 겁니다. 됐어요? 자, 5번부터는 이제 무슨 말이 붙어있어? 등비급수란 말이 붙어있죠. 그럼 우리 생각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일단. 그래서 5번부터는 일단 앞쪽 내용은 아니고 뒤쪽 내용이 되겠죠. 자, 급수가 수렴하면 AN, BN은 여기다. 자, 급수가 나오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일단 한 가지. 뭡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은 0이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요건 꼭 적어놔야 돼. 요건 꼭 적어놔야 돼. 그래서 명제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말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 아니죠. 얘가 수렴하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니까 리미트 AN 0 또는 BN 0이다. 그럴싸하잖아요. 명제가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극한에서 우리가 배웠죠. 얘는 전다 거짓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게 참인 거예요. 맞죠? 급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다. 할 필요가 없죠. 리미트 AN이 0인데 얘는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지. 알겠어요? 발산한다. 알겠습니다. 자, 리미트 AN이 수렴하고 리미트 AN이 수렴한다는 것은 리미트 AN이 0이다. 맞죠? 리미트 BN은 발산한다고 했는데 리미트 BN이 발산한다고 해서 극한값은 구할 수는 없죠. BN이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안 될 수도 있죠. 0이 안 되는 건 당연히 발산이고 0이 되더라도 발산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AN, BN은 발산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AN, BN이 0이 되는 경우가 일단 있고 다시 극한값을 계산해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예시가 나온 거죠. 반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얘기했지? 반예 나오면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놔라 이거죠. 됐어요? 얘가 수렴, 얘가 수렴. 리미트 AN이 0, 리미트 BN이 0. 리미트 AN이 0, 리미트 BN이 0이니까 리미트 AN, BN은 0. 맞나요? 조합이 어떻게 돼? 리미트 AN은 0. 리미트 BN은 0. 그러니까 우리는 이명제는 참. 리미트 AN, BN은 0이 되는 건 참. 맞죠? 여기까지는 참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거 뭐야? 이거 상관없이 이거는 무조건 일단은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야, 급수가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이 곱하기 이렇게 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알겠어요? 됐어요? 됐어요? 요 말 지우고 그럼 얘가 수렴한다는 말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얘가 0이 된다고 해서 얘가 수렴한다는 말을 할 수는 일단 없겠죠. 알겠어요? 특별한 조건이 없잖아요. 만약 참이다. 그럼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선을 넘어서면 일단 거짓이야. 그래서 알파, 베타이면 자 보세요. 무한급수가 지금 알파하고 베타이고 그때 알파하고 베타 더 크면 이건 여기네요. 여기인데 급수가 수렴하면 뭐밖에 없다고? 리미트 AN은 0이다. 리미트 BN은 0이다. 이 말밖에 없다 했죠? 그러지? 근데 리미트 비교하면 뭐야? 둘 다 0이니까 같다가 맞겠죠? 그러잖아. 얘가 큰 거와 상관없어요. 리미트 AN, BN은 0이야 그냥.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뒤에 이제 급수 배우면서, 아니 등비 수열 배우면서, 등비급수 배우면서 한 번 더 언급을 더 하겠습니다. 급수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여기까지. 등비 수열 전까지 문제 풀어오시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막 어렵다기보다는 수열 급수비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64페이지까지 숙제를